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앞에 3조까지 공부해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보여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강의를 구성해 봤어요. 앞으로 오늘 강의, 다음 강의까지는 이 계산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사쪽에 대해서 예습을 하고 내용을 배우는 과정을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조금 다른 사칙연산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칙연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중요한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칙연산이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사칙연산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 그 네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때는 기본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더하기나 빼기를 해도 이것을 해도 항상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결과가 양수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했어요. 양수가 나온다. 그리고 곱하기랑 나누기를 해도 분수나 소수가 나오는 경우를 잘 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여기까지 초등학교. 근데 문제점은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 초등학교 단계를 쓰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더하거나 빼기를 하더라도 음수가 나오는 경우 혹은 곱하기랑 나누기를 해도 분수나 소수가 나오는 경우가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고드름이 돼버립니다. 고드름이 돼버려요. 아, 이거 문제예요. 고드름 돼버리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갈 때 생각이 필요해요. 무슨 생각이 필요하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더 계산을 확장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뭐냐면 더하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더하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더하기, 즉 5 더하기 9와 같은 형태의 더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더하기 형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바로 몇 개를 계산할 수 있냐면 14개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어떤 더하기도 해볼 수가 있냐면 이와 같은 더하기도 할 수 있어요. 음수와 음수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호가 같은데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음수 형태로 있는 것은 어떻게 더하느냐라고 궁금증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림을 그려 생각합니다. 자, 여기가 0, 마이너스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몇 칸을 더 간다는 얘기냐면 6칸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6칸 더 이동하면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칸이면 여기가 얼마 된다고 보냐면 마이너스 11이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 그려서 계산하는 게 매번 그림 그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6이 있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냐면 일단은 부호가 같으면 같은 부호를 정해줘요. 자, 여기 있는 빼기랑 빼기가 어떻다? 부호가 같다. 자, 부호가 같으면 같은 부호로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숫자를 두 개의 숫자를 어떻게 하냐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로를 치고 5 더하기 6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얼마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결과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1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에 맞춰가지고 문제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예제 한번 내볼게요. 이제 1번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내보면 마이너스 9 더하기 마이너스 15 4 더하기 5는 얼마가 될지 한번 이제 계산할 시간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만. 자, 이제 이걸 계산해 볼 때 앞에 두 개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밑으로 좀 지우겠습니다. 자, 밑으로 먼저 보면 먼저 저는 이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부호가 뭘로 정할 수가 있겠죠? 두 개의 부호가 같으니까 마이너스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숫자 어떻게 하냐면 9 더하기 14 하고 플러스 5는 그대로 적습니다.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가로 안에 있는 숫자를 계산해 볼 겁니다. 가로 안에 있는 숫자를 계산해 보면 얼마 된다고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더하기 5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또 문제예요. 자, 숫자가 다른 것끼리 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물음표가 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할지도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3. 자,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 이쪽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여기는 플러스 5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5칸을 이동합니다. 5칸. 그러면 1칸, 2칸, 3칸, 4칸, 5칸 이 돼서 여기가 얼마인지 싹 보니까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8이 된다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18.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답은 얼마 된다고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18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풀리는데 자, 다음에 제가 할 때는 그 그림을 안 푸는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죠. 자, 다음엔 그림을 안 푸는 방법으로 이 덧셈을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C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C를 좀 보면 C는 어떤 숫자를 해볼 거냐면 부호가 다른 거, 다시 말하면
음수와 양수의 덧셈을 할 겁니다. 음수와 양수의 덧셈을 해볼 거예요. 음수와 양수의 덧셈은 조심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어떤 숫자 조심해야 하냐? 마이너스 5, 9. 자, 얘네들 부호가 서로 어때요? 다르죠? 음수와 양수의 덧셈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큰 숫자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큰 숫자의 부호. 자, 여기 있는 5와 9 중에서 어떤 숫자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숫자가 더 크다? 9가 더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9가 더 크니까 어떤 부호를 따르냐면 이 플러스라는 부호를 따라옵니다. 그럼 이 플러스 부호를 따라오니까 얼마다? 플러스라고 적고, 그 다음에 큰 숫자에서 어떤 작은 숫자, 작은 숫자 두 개를 뺍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냐면 9 빼기 5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결과를 계산해 보면 플러스 얼마가 된다고 볼 수 있냐면 4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4는 플러스는 뭐 할 수도 있냐면 생략 가능하죠. 그럼 얼마 된다고 볼 수 있냐면 4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가장 조심할 게 뭐예요? 맞아요. 부호를 정하는 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부호 정하는 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자, 부호를 잘 정했어요. 그럼 부호를 잘 정했으면 이제 큰 숫자에서 어떻게 한다? 작은 숫자를 빼야 한다 라는 것까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얘 다른 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어떤 예를 볼 거냐면 이번에는 음수가 더 큰 경우에 볼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누가 숫자 더 크냐? 9랑 3 중에서 누가 숫자 더 크냐? 맞아요. 얘가 더 크고 이 3이라는 친구가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호를 뭘로 가져와야 하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가져와야 합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한다? 9에서 3.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어떻게 한다? 빼준다. 자, 그럼 9에서 어떻게 한다? 3을 빼면 얼마 된다고 볼 수 있냐면 6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계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면 부호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부호를 정할 때 두 개의 숫자 중 어떤 숫자 더 큰지 확인하고 그 숫자의 부호를 적은 다음에 숫자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한다?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문제 하나만 더 주겠습니다. 자, 예제 2번 한번 주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9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12. 자, 제가 이거를 시간 줄 테니까요. 요거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푸는 거 시작. 자, 그만. 자, 이제 이걸 계산해 봐야 돼요. 자, 이거 계산해 보면 차례대로 이거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부호를 정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4의 부호를 정해 볼 거예요. 자, 부호를 정한 부호가 뭘로 될까요? 맞아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하냐면 9 더하기 4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해준다? 12를 그대로 늘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로 안에 있는 숫자를 계산해 줘야 합니다. 자, 가로 안에 있는 숫자를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
마이너스 가로 안의 숫자 얼마죠? 저 13이 되고 플러스 12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또 더하기 또 하는 거죠. 자, 이번에도 여기서 부호가 큰 걸 찾아야 돼요. 숫자 큰 거. 숫자가 어떤 숫자 더 크죠? 13이나 숫자 더 크죠?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13이나 숫자 더 크니까 부호는 뭘로 찍고 시작하냐면 마이너스 찍고 큰 수를 해서 작은 숫자를 뺍니다. 그럼 얼마 된다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얼마 된다? 1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제 2번까지 해보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